반갑습니다. 김영부의 북다 편력기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이 스님의 저서 동다송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을 종주국으로 여겼던 조선조 시대에 우리네 차도 중국 차에 못지않다 하는 마음에서 동다송을 읊은 초이 스님의 주체의식을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신라 선덕 여왕 제위기간 즉 AD 632년에서 646년 사이에 이미 차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조의 많은 학자들이 차에 관한 시를 남긴 바가 있는가 하면 조정에서 차세 즉 차에 관한 세금을 너무 과중하게 부과해서 백성들이 그 차세 때문에 몸살을 앓다 못해 차나무를 몽땅 베어버렸다는 기록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 진정표락 명문장으로 그들을 막아낸 바 있던 고려조의 시인 이규보가 저술한 동국 이상국집에는 유구의 다경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다 흩어져 악보만 머무렀고 나머지 책 더미에 있는 다경을 살펴 가져왔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구와 그의 다경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규보는 분명 유구의 다경을 읽어본 모양인데 그의 눈에는 그 책이 대수롭지 보였는지 다음과 같이 유구를 폄하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를 읽는 것이 다경을 보는 이보다 오히려 낫고 유구가 분평한 것들은 온통 찌꺼기들 뿐이라네. 고려 명종 때의 대학자로 파한집 등의 저서를 남긴 이 일로 또한 산속의 말이란 시에서 유구의 입맛도 품위가 낮구나 하며 유구를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기에 유능한 외교관이자 정성으로 원나라의 서예가 조명부의 서체를 도입하여 국내에 유행시킨 바 있는 이재현은 달라섭니다. 그는 송강 화상이 붙인 heb차의 은혜라는 다음과 같은 시에서 중국차가 한층 우수함을 내비쳤습니다. 향기 맑으니 일찍이 올여름 이전 봄에 딴 것이로다. 야들한 빛깔은 아직도 숲속에 이슬을 머금은 듯 하여라. 돌솥대 목매인 소리 울리고 자배기 사발에는 젖빛 거품이 어지르이 맴돌며 떠오른다. 송나라 시인 황상곡의 운용차를 의지함을 수긍하고 용납하라. 문득 설당의 월도차가 수집을 깨닫노라. 틀어주는 참모습엔 해강의 충류가 있네. 살해하고 싶어도 다만 모자람은 동함의 연구라오. 아직은 붓 솜씨가 노동을 본받기 난감한데 하물며 유구 따라 다경짓기를 흉내내랴. 동다송이란 동쪽나라 즉 우리 조선에서 나는 차의 덕을 칭송함이란 뜻인데 정조왕의 딸인 숙선옹주의 남편이었던 해거 홍현주의 부탁을 받아 송명이 장이순이었던 초이선사가 지은 저서명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현주는 영의정을 지낸 홍낙석의 손자이며 우부성지 홍인모의 아들로 좌의정이었던 홍석주의 아우였으니 한마디로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명문대가의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홍현주는 일찍이 자기 집에서 중국의 명차들을 숭늉처럼 실컷 마셔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사신이 되어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많은 중국 차들이 집안에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도무지 차의 진가를 가늠할 길이 없어 초이 스님한테 차에 관한 저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이 스님은 유구의 다경도 인용하고 고려지의 차시 등도 모두 섭렵한 다음에 차의 품성이 뛰어남이나 차의 성질이나 효능 등을
개성으로 읊어 동다속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차라고 해서 원래의 질이야 단송가 색, 향, 미 모두 효능은 한 가지인데 중국 육안의 차는 맛으로 그리고 몽정산에서 나는 차는 약효가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차도 그 두 가지를 겸비하였다. 정약용의 기록인 동다기에 어떤 이는 의심하여 우리나라 차의 효능이 중국 월산차에 미치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나 초이가 보기에는 색, 향, 미에서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차서에 유관차는 맛으로 뛰어나고 몽산차는 약효가 높다 하였으나 우리나라 차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만약 이 자리에 이 찬황이나 유구와 같이 뛰어난 차인이 함께 한다면 그들도 반드시 나의 말을 시인할 줄 믿는다. 당신이 쓴 책에서 초이스님은 낮은 어조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차가 맛이나 약초에서 중국 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면은 중화 사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신념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사 김정이나 다산 정약용 등 그 당시 초이선사와 교유했던 선비들이 대개 명분보다는 신리를 따르자는 실학자들이었고 대개의 실학자들은 이른바 민족의 주체성 확립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같은 해에 태어난 유학자이자 조선 최고의 서예가로 이름을 날린 바 있는 추사 김정희와는 평생 동안 마치 연인과도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수많은 일화를 낳은 바도 있었습니다. 차의 산묘는 흔히 색, 향, 미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묘란 다름 아닌 도의 경지를 말함이니 차의 색과 향과 미는 오묘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천차만별로 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다른 한편 초이스님은 동다송을 집필하기 이전에 이미 다신전을 지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책도 물론 홍현주의 부탁에 의해 집필되었습니다. 다신전이란 그 책은 중국의 백과사전격인 만보전서에서 차에 관한 자료만 뽑아내어 엮은 것으로 일종의 차생활 지침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다론, 즉 차잎을 따는 시기나 방법 등을 서술, 조다, 즉 차를 만드는 절차와 방법을 서술, 변다, 즉 차의 품질 식별법 등의 서술, 차의 묘는 차를 만들 때 정성을 들여야 하며 차의 저장 요령이나 물을 끓일 때 노수가 되지 않게 중정을 얻어야 한다. 차의 품질이 좋고 나쁘면 곧 냄비에 넣을 때 시작이 되며 물에 달여서 빛이 맞고 흐리면 불과 물에 관계된다. 덮을 때 온도 조절이 아주 잘 되면 차의 향이 맑아지고 솥에 열이 부족하면 다시리 떨어진다. 열을 따르면 서릿고 연료가 부족하면 취색을 잃고 지지하게 열을 다루면 과수한다. 솥에서 너무 빨리 꺼내면 슬 덮어져 살아나고 지나치게 덮어지면 황색이 되며 슬 덮으면 검어진다. 제다의 법칙을 잘 따르면 차의 맛이 달고 거스르면 뜨겁다. 신반점을 두르고 있는 것은 무방하고 합리 조건이 철저히 갖추어진 가운데 만들어진 차는 최우수품이다. 장다, 즉 차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서술, 화후, 즉 불에 가는 법을 설명, 당변, 즉 물이 끓는 상태 판별법을 설명, 당용 노는, 즉
찬물을 끓일 때 노수와 물방울의 구분법 해설, 포법 즉 물 끓이는 방법, 투차 즉 다간에 차 잎을 넣는 법, 흠차 즉 차를 마시는 아두시, 향 즉 차의 향기와 그 종류, 색 즉 차의 빛깔과 그 종류, 점염실진 즉 오염되면 차의 참됨을 읽는다. 다변 불가용 즉 변질된 차는 마시지 말 것. 품천 즉 자연 샘물의 수질. 정수 불이차 즉 우물물은 끓여야만 차를 다져 마실 수 있다. 저수 즉 차물을 받아놓기. 다구 즉 차를 끓이는 용기. 찻잔 즉 차를 마실 때의 잔. 식잔포 즉 행주 헌급. 차위 즉 차의 위생관리. 다경이나 동다송 등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는 차보다 더 천차만별의 맛을 지닌 음료는 달리 없어 보입니다. 말하자면 차는 차잎을 따는 방법이나 시기 또는 덮는 방법 등에 의한 원재료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른 맛이 나타나는데, 차를 달이는 물에 의해서도 천차만별의 맛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차를 달이는 화력에 의해서도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차를 달이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서도 차 맛은 달라지고, 차를 마실 때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그 향과 맛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최상의 차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마치 참선의 경지를 찾듯 5만 가지 정성을 쏟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드러납니다. 차는 워낙 오묘해서 차와 관련된 생활에 도의 개념까지 수용하여 들게 되어 이른바 다도라는 형식이 수립되었습니다. 물론 건전한 의미의 다도라면 얼마라도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자 또한 과불급이라 하지 않았던가요? 부족함도 문제지만 지나침 또한 화로 통한다는 그 말처럼 그 형식에만 지나치게 얽매인 다도라면 당장 문제가 있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도를 마치 불변의 무슨 도처럼 양식화시켜 그 양식을 상품으로 여긴다거나, 나는 다도를 익힌 차인임내 하고 허세를 피운다든가, 도사인 척 하는 차인이 비일비재하다면 그건 분명 정상이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차 한 잔은 단지 차 한 잔일 뿐인데 자칭 차인임내 하는 사람으로부터 차 한 잔 얻어 마시려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분위기까지 접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차를 만들며 따낸 정성을 들인답시고 엄숙하다 못해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시간만 질질 끄는 자칭 차인의 태도야말로 당장 이 편에서 정남이부터 뚝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나는 진정한 의미의 차인할 수 있는 몇 분의 스님들과 함께 기분 좋게 차를 마셔본 적도 있어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서울 동성동에 전통 찻집이 생겼다기에 호기심이 생겨나 들렸더니 주인 여자가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식의 다도를 선보이듯 하면서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되 젖가슴 위에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는 식의 시범까지 보여주고자 해서 몹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러한 의식이 일본에서 들어왔고 어째서 그런 형식이 생겨났는지 그 연유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원래 일본인들은 도자기 만드는 솜씨가 부족해서 임진왜란 등을 통해 약탈해간 한국의 찻잔이나 자기 그릇 등을 마치 신주 모시듯 하려 들었는데, 바로 그러한 전통에서 찻잔을 신주처럼 모시는 그러한 의식이 생겨났던 겁니다. 현재 일본의 대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 국보 26호로 지정된 찻잔이 바로 우리 조선에서 건너간 막사발에 불과합니다. 많은 문화현상이 그러하지만
다도 또한 일본에서 역수입되었습니다. 조경이나 분재 등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들 일본인들은 원래 양식에 살고 양식에 죽는 사람들이라 대륙에서 건너가는 차바시는 방법을 일본식의 양식으로 만든 게 곧 그들의 다도인데, 요즘에는 그걸 본떠서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식의 다도인 행사를 하며 우쭐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모양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다도의 양식화는 통상 세아미 즉 1363년에서 1443년까지 그 시대부터 동산 즉 150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세아미는 특히 일본의 고대로부터 전해진 서민적 예술인 원악가락과 춤의 요소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깊이 있는 연극적 예술로 발전시킨 전통극 노악의 이론을 정집하고 본인이 직접 노악의 극본까지 집필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노악을 상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유현미를 중시했는데, 중세 일본의 대표적 예술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그 유현미는 흔히 여정을 즐기는 미의식이라 했습니다. 여정이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대상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과거와 미래를 즐긴다는 정서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는 느하면서도 단순한 연기 속에 다양한 메시지를 넣음으로써 배우들의 움직임 자체뿐만이 아니라 움직임 사이사이 틈새에다 등장인물들의 미세한 마음의 표정 등을 담는 형식으로 감상자는 그러한 무대 세계의 깊이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한 송이의 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이 피어나기 이전과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의 무상함도 상상으로 함께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미학적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름다움이란 소멸된 운명으로 해서 더욱 찬란하게 느껴진다는 식이었죠. 오직 아름답고 부드러운 모습이야말로 유신의 본질이란 말을 남긴 세아미는 일본 최초의 노연극 이론서인 풍자화전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감추는 꽃을 알아야 한다. 꽃을 감추기 때문에 비로소 꽃이다.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다. 이것이 꽃의 본질이다. 무릇 모든 예술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어야 한다. 감추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을 낳는 크다란 임무이다. 다소 당황해졌는데 일본인은 무슨 일에 있었으나 양식화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예로 들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세아미의 뒤를 이은 노아미란 사람에 의해 처음에는 다도로서 이른바 서원차의 양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군대 관자우 장기라는 저서를 통해 차를 마실 수 있는 서원 장식에 관해 일일이 설명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춘천 주강이란 사람이 나와 서원차 양식에 대비되는 초안차의 양식을 주창하게 이르렀고, 그의 주장을 무화소구와 천리체 등 이어받아 소위 구도적 양식의 다도인 와비차를 정립시켰습니다. 와비차 양식이란 정적인 경지에서 구도의 정신으로 차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남방록에 보면 그 정신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의 다도는 첫째, 불법으로 수행하며 덕도하는 행위이다. 집안을 치장하고 진수성찬을 즐기는 것은 속세의 일에 속한다. 집은 빗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족하고 식사는 굶지 않을 정도로 족하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도의 본뜻인 것이다. 그리하여 차인이라면 모름지기 어울림을 즐기란 화의 마음과 존경의 뜻인 경의 마음과 청정무구의 마음인 청과
고요함을 즐기는 적의 마음을 진여함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구도적 양식의 와비차로 유명해진 천리체는 뜻밖에도 오사카 지방의 상권을 한 손에 거머쥔 인물이 되었고 그 당시 최고 실권자인 풍신수길의 차선생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리체는 구도자적 인물이었던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풍신수길의 명에 의해 할복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자면 그는 철저한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양식 있는 일본인 학자들은 하나같이 그 인물됨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내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지나친 격식만 따르는 일본의 다도 양식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퍼붓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봐도 알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샌노리쿠가 과연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평화롭고 공손하고 조용하게 간소한 생활을 보낸 인물이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만큼 돈과 명예와 호화 사치를 좋아하고 그 힘을 구사한 괴물도 드물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차 끝내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그는 거무칙칙한 괴력을 지닌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밀교적인 일면의 대표자이기도 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풍신수길이가 천리처의 집에 있는 나팔꽃이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나팔꽃이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풍신수길을 정중한 태도로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정원에는 웬일로 나팔꽃이라고는 그 그림자조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윽고 풍신수길이 그의 다실로 안내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화병에만 달랑 단 한 송이의 나팔꽃이 꽂혀 있지 않았겠어요? 천리체가 사전에 정원에 피어있던 모든 나팔꽃을 일차마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실로 일본인 특유의 미학적 정서 같으면서도 또 다른 많은 생각을 유도하는 일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굳이 도가의 사상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인에게는 사생활 동안 자연스러움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의 다도처럼 어떤 격식이나 양식에 꽁꽁 얽매이고 보면 본래의 맛과 향취는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불가에서 말하는 중생과 보살의 개념을 거론해 보겠습니다.